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노드를 구성할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앞서 배웠던 노드와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감이라든지 빛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 시간에 매테리얼을 기준으로 쉐이딩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웠어요. 오늘은 똑같은 매테리얼을 사용함에 있어서 텍스처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같은 형태의 오브젝트라도 콘크리트라든지 금속, 목재 그것들이 텍스처에 따라서 외관이 크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설정에 따라서 폴리곤 메쉬로 만들기 어려운 그 섬세한 굴곡 같은 것들도 텍스처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저런 것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요. 나의 첫 블렌더 윤인성님께서 옮기신 책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디테일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빌릴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얇은 플랜에다가 이렇게 텍스처를 올려서 실제로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재질감을 느낄 수 있는지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뷰포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큐브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X를 눌러서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Shift A 눌러서 새로 추가하는데요. 메쉬는 평평한 플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매테리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이니 당연히 매테리얼 클릭하시고요. 자, 새로운 매테리얼을 추가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노드 짜는 거 배웠으니까 쉐이딩 쪽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에 쉐이딩을 눌러서 모드 자체를 쉐이딩 모드로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넘어오고 나면 쉐이딩 에디터에 들어오는 기본적으로는 프린스필드 BSD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사용할 건 아니고요. 자,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저는 F3을 눌러서 텍스처라고 검색할 거예요. 자, 이렇게 텍스처라고 했을 때 텍스처에 대한 종류도 되게 많은데요. 이미지 텍스처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우선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Shift A를 눌렀을 때 보면 이 각각의 add에서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제가 단순하게 Shift A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요소들을요, 편리를 위해서 이번에는 펑션 키 누르고 F3 클릭해서 서치를 해서 찾아냈지만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Shift A 눌렀을 때 이 add를 통해서 갖고 오는 데이터의 그룹핑에 대한 정보와 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서치할 때 굳이 이름을 모르는 애들은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핑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시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인풋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매테리얼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흔히 말하는 색감을 내지는 재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가공하고 그걸 해석해서 출력하는 거. 간단하게는요, 지금 보시면 우리 프린스필드 BSDF라는 입력값이 있고요. 그걸 출력해내는 단계가 바로 매테리얼 아웃풋이라고 엮여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가 반응할 기준이 되는 값을 넣어주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의 위치, 노멀, 그다음에 UV, 카메라 방향 이런 것들. 조명에 반응하는 기본 정보의 조건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본 정보의 조건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시작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요. 여기 보면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는 다 이물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센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풋이니까 들어오는 스타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 아웃풋으로 넘어오시면은요. 아웃풋에는 보니까 이 아웃풋이라는 거를 보면요. 이렇게 총 세 가지 AOV, 라이트, 메테리얼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메테리얼에 대한 속성이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최종 결과물의 도착 지점이다. 그럼 도착 지점이 여러 개일 순 없잖아요. 하나의 쉐이더 트리에는 보통 아웃풋이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시필드 BSDF를 이미지 텍스처랑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지수를 많게 해서 복잡하게 노드를 구성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력받을 아웃풋은 이거 메테리얼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칼라라는 애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 칼라라는 이름에서만 딱 들어도 결국 색을 만드는 그러니까 색 자체를 제작하는 노드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RGB, HSV, 단색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색 물질에 대한 어떤 물성은 없으나 질감이나 물성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색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버터는 보통은 변환하는 거예요. 숫자를 색으로 변환시켜주고 색을 흑과 백으로 조합시켜주고 그 범위를 조절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얘를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칼라 램프를. 그리고 뭐 컴바인을 칼라를 하고 컴바인 XYZ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좌표 값에 대한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컨버터 영역 안에서는 뭔가를 변화시키고 혼합하고 할 때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우선 요것 정도, 칼라 램프 정도. 나중에 저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션 그래픽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오면 그때쯤에 이 메스라든지 컴바인 관련된 것들도 좀 다뤄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쉐이더. 이 쉐이드는 결국에 표면이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속인지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그 물성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 물성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보니까 BSDF라는 게 있어요. 이 BSDF 우리 이 지난번에 아마 수업 시간에 디퓨즈 BSDF를 하면서 제 기억에 우리가 그리스 펜슬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스 펜슬에서 디퓨즈 같은 애들은 확산하는 애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질감이 약간 거칠거칠하지만 약간 뭐랄까 벽이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의 종이, 분필 이런 애들을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라고 하면서 표면에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물성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프린스필드 BSDF 그 다음에 믹스 쉐이더 얘는 말 그대로 섞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탈릭에 관련된 애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텍스처 부분이에요. 텍스처는 뭐 이미지 텍스처, 노이즈 텍스처, 웨이브, 머슬 글라이브 같은 애들이 있는데 무늬를 주는 스탬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특히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텍스처를 다뤄보셨다면 아마 훨씬 더 이 재질에 대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유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벡터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벡터는 그러니까 좌표, 방향과 좌표를 다루는 계산기예요. 이 벡터를 일러스트에서 나오는 그 벡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이 벡터를 모르면 우리가 UV를 조작을 못해요. 그래서 텍스처의 위치, 이동, 회전, 왜곡 이런 거를 하고 그거에도 더해서 UV를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은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쥐도 위에서 좌표를 아우르는 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관련된 부분들은 수식이나 코드로 직접 계산하는 거라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그룹은 노드를 패키징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작업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사용할 때, 이럴 때 되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것은 뭐 사실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기능이라서 프레임이라든지 리라우트라든지 이건 저희 거의 뭐랄까 정리용 형광펜 뭐 프레임에 리라우트 칠하는 것들은 뭐 거의 그런 정도? 그러니까 책꽂이에 예쁘게 책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우리 여기에다가 오픈 버튼을 클릭해서요. 저는 자, 이 데이터를 모아놨어요. 데이터를 모아놔서 자, 여기에서 가지고 올게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전에 자료실에 다 올려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3장씩 사진이 다 들어와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여기 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딱 가져가서 이미지를 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요. 자, 칼라의 출력 소켓을 쭉 당겨서 어디다 놓냐면 베이스 칼라 부분에다가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걸고 났더니 바닥에 텍스처가 이렇게 붙여진 게 보여요. 플레인에 텍스처가 이미 발라졌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우리는 F3을 눌러서 다시 여기에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2개를 더 가지고 올게요. 하나, 3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 2개. 이렇게 해서 2개를 더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각각한테도 하나씩 자료를 넣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범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노말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범프, 노말, 그리고 콜이라고 써놓은 이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있는 이 친구는요, 칼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범프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선 색깔은 표면에 말 그대로 이 색상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는 분홍색이야, 얘는 파란색이야 하고 색상의 정보를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연결할 때 프린스필드에서 베이스 컬러로 색 정보에 대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멀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빛이 어떻게 튕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게 노멀 맵이 노드가 연결이 될 때 프린시필드 BSDF에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겠어요? 얘도 연결이 되면 이 노멀로 가지는 거예요. 자, 요철을 만들지 않고 눈을 속이는 착시를 설계하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노멀 모드는 빛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표면에 미세한 정보의 흐름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의 방향이라고. 자, 그럼 빛의 방향까지 정해졌는데 범프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범프라는 애는요. 하이라이트 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우선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얼마나 튀어오르거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깊이에 대한 것들. 흰색이 많으면 높게 튀어나온 걸 거고, 검정색이 많으면 들어간 걸 거예요. 회색은 중간 정도 톤이 되겠죠. 그러니까 뎁스라고 하이라이트보다는 뎁스가 더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칼라 아니에요. 이거는 칼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형이라고 했을 때 등고선과 같은 거. 등고선과 같고 그러니까 결국 높낮이를 연결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럼 얘도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통은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노멀에 같이 연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멀과 범프가 어떤 차이를 갖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 노멀은요. 방향을 가졌고요. 얘는 높낮이를 가진 거예요. 높이, 하이트. 그러면 정밀도 부분에서는 이 노말은 정밀도가 아주 높아요. 빛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고, 자, 성능이 가볍긴 하겠지만이라는 건 등고선에 비해서 가볍진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실 이 노멀 모드 필수로 같이 제작을 해요. 칼라 정보 제작하면 노멀 모드도 같이 제작을 해서 많이 발라요. 많이 바른다는 거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빠른 테스트나 간단한 표현은 이 범프를 주로 쓰고요. 리얼함을 연출할 때는 보통 노멀을 많이 써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칼라 위에다 우선 올려놓을게요. 칼라 위에다 놓고 이 노멀은 노멀에서 칼라를 땡겨서 노멀로 보내주세요. 그럼 자, 방금 보셨어요? 다시 이 칼라를 땡겨서 여기다 탁 뽑는 순간 뭔가 밑으로 착 하고 가라앉는 게 있었어요. 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방향을 가져요 라고 했죠. 방향을 갖지 높낮이를 갖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뀐 느낌 연출되는 거 확인했고요. 범프를 처리하기 전에 우선은 다시 Shift A를 눌러서요. 이번에는 벡터로 가볼게요. 제가 벡터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벡터는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썼죠? 노멀을 썼어요. 노멀이 방향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멀 맵이라고 있어요. 노멀이 있고 노멀 맵이 있는데 제가 노멀 맵을 클릭하고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이 노멀 맵을 지금 우리 요 중간에다가 딱 클릭을 했더니 칼라는 칼라의 값을, 노멀은 노멀의 정보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노멀 JPG 이미지를 하나를 갖고 왔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노멀 맵이라는 아이를 연결을 했어요. 그쵸? 노멀 맵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적으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노멀, 프리스필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온 이 노멀 이미지는 얘는 말 그대로 텍스처 이미지예요. 얘는 이미지인데 프린스필드 BSDF 안에 들어와 있는 노멀의 입력은 색이 아니라 방향을 원해요. 얘는 색상의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고 흐름, 방향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벡터, 방향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벡터에 대한 정보가 숫자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넣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쉐이더는 좌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좌표 내놓으세요 라고 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멀 노드의 핵심 역할은요. 자, RGB. 우리가 흔히 RGB. 우리는 지금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CMYK를 쓰는 게 아니라 RGB 세 개 사문서를 쓰고 있어요. R은 X로, 그 다음에 G는 Y로, E는 Z로 이 방향을 따라서 흘러가는데요. 이 노멀 모드의 RGB 값이 바로 이 벡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쉐이더는 이걸 그냥 어떤 보라색 이미지로만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명 계산이 망가져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 노멀 맵이라는 걸 넣어서 좌표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노멀 정보가 오브젝트 표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스트롱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자, 한번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얇아졌을 때, 이게 움직이네요. 자, 지금 매칭이 되고 안 되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디폴트 값이 아까 1이었죠? 자, 1일 때와 여기를 내가 10으로 써놨을 때 느낌의 차가 확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 텍스처를 갖고 왔을 때 프리스필드 BSDF다 바로 연결을 한다. 자, 이미지 텍스처에서 종류가 노멀이었어요. 노멀에 꽂히는 애를 바로 프리스필드 BSDF에다 연결을 한다? 안 돼요. 노멀 맵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멀이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를 부른 거는 이 표면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여야 돼 라고 생긴 암호문을 올린 거예요. 그럼 그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멀 맵이라는 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 암호를 해독해서 빛을 계산해줘.
자, 그리고 그걸 번역해서 누구한테? 노멀이라는 프린스필드 BSDF 안에 넣어줘. 그러면 걔는 이 방향으로 빛이 튕기면 되겠구나 하고 계산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범프도 노멀에 꽂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범프가 들어가는 것도 노멀이래요. 제가 얘를 우선 떼놓고 범프를 여기다 꽂아볼게요. 범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아래, 높낮이. 그래서 고도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범프를 딱 꽂고 이렇게 측면에서 딱 봐요. 가졌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안 가졌어요. 이 지금 이미지가 깊이감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얘가 꽂히는 순간 색이 더 좀 선명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 폴더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 색이 얘가 범프예요. 회색이에요. 중간값이 더해졌고요. 얘가 컬러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보가 얘예요. 그 다음에 알파가 아까 이거 보라색 이미지 이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높낮이를 가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높낮이가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나서 범프한테는 범프만의 높낮이를 표현해주는 해독해줄 수 있는 암호 번역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Shift A를 눌러서 자, 당연히 범프도 벡터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범프라는 친구를 갖고 와서 이 사이에다가 콩 걸었어요. 이렇게 걸고 보니 또 뭔가의 변화값이 느껴지네요. 지금 이 상태는요. 범프 노드가 흑백을 통해서 높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가짜 노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범프를 세팅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범프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들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범프가 갖고 있는 흑백을 기준으로 높낮이를 여기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범프에서 프린스필드 DF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물체의 실제 표면은 노멀은 평평한데 렌더링을 할 때 이게 계산된 노멀을 기준으로 빛을 반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노멀까지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자, 얘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딱 연결을 하니까 노멀 값이 충돌이 나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어떤 값이 여러분들한테 유효한지 체크하면서 연출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꽂으려고 할 때 튕겨 나간다는 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벡터 값, 얘도 벡터 값. 프린스필드 BS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벡터에 대한 값은 이 노멀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들어오려고 하면 사실은 이 둘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중간에 계산할 수 있는 값어치 노드가 하나가 더 있고 걔를 통해서 믹스를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소팅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 개를 다 쓰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좀 더 정교한 노멀을 쓰고 싶으면 노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산된 값을 갖고 오시고 싶으면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놓칠 뻔했는데요. 범프 같은 경우는 컬러 스페이스가 지금 sRGB로 되어 있는데 얘는 sRGB가 아니고 넌 컬러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게 넌 컬러로 바뀌고 여기에서 스트렝스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보면 그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육안으로 조금 확인하시기가 쉬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sRGB는 보기 좋게 속이는 색에 대한 공간이고요. 범프는 위아래를 높낮이를 얘기하는 그 픽셀 간의 기울기, 간차 이런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필요해요. 0.2는 반드시 0.2여야 되고 0.5는 딱 반드시 중간값의 0.5여야 해요. 그래서 얘는 화이트, 블랙, 그 중간에 그레이까지 해서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아까 이 노멀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멀은 sRGB 즉
이게 뭐예요? 사람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미지 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감마 보정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역은 더 밝게 보일 수 있게, 중간 톤은 강조돼서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실제 값이 지정된 값하고 같지 않지만 우리 범프 같은 경우는 위하고 아래를 숫자로 표현하지 그 위하고 아래를 색상으로 표현하는 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사실 이게 sRGB가 의미가 없고 넌 컬러로 걸어놔야지 제대로 출력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이번에는 같이 반사하는 느낌을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얘네 둘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옆으로 빼놓을게요.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자,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할 때 또 쓸 것 같아서 아예 삭제는 안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자, Shift A 눌러서 텍스처에서 이미지 텍스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텍스처 안에 있는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오고 반사에 대한 걸 하려고 이 스페큘러 이미지를 클릭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스페큘러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큘러는 어디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페큘러가 연결돼야 할 공간은 자, 여기에서 러프니스 값에다가 걸어볼게요. 자, 러프니스 값에 걸었더니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요.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는 게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거칠기에 대한 부분인데 빛이 얼마나 거칠게 퍼져나가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광이 날 정도로 그러면 매끈매끈 거칠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아까 보면은 폴더의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만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영역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러프니스 값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에도 러프니스 값이 있네요. 이 쉰이 무슨 뜻이에요? 쉰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윤기, 광택 이런 뜻인데 이 러프니스 값을 조절을 해보세요. 낮춰보세요. 이걸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 이 무게적인 부분들도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0일 때 얘가 0까지 내려오고 쉰은 결국에 이 빛에서 투과돼서 번져나오는 느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는 우울한 날이에요. 그러면 채도를 최대한 낮추고 빛을 바꾸면 빛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광택이 나는 느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미세하게라도 변화할 수 있게 요거는 화이트로 올려놓고 다시 화이트로 올려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났으면은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렌더 걸어서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지 잘 세팅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살짝 세팅을 해놓고 실제로 물이 고여있는 느낌이 제가 지금 렌더링을 걸었을 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실제 우리가 카메라 세팅해서 나와도 되겠네요. 카메라 세팅을 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텍스처 바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저 노드를 이해를 하고 짜느냐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들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쉐이딩 할 때, 텍스처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지에서 갖고 있는 색상에 대한 거는 베이스 컬러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했던 것은 바로 노멀과 범프와 스페큘러였어요.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러프니스 값을 통제하면서 반사와 관련된 거칠기, 질감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했어요. 사실 스페큘러를 걸어놓고 제가 이 윤기라고 하는 이 쉰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커트가 있어서 이 커트 값을 좀 더 조절을 해서 실제로 이 커트를 통해서 어떻게
코팅되는 느낌. 근데 물은 코팅되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범프는 등고를 가졌다 그랬어요. 위하고 아래. 그거를 흰색에서부터 검정색까지 넘어가는 그라데이션의 색깔로 수치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노멀이라는 거는요, 똑같이 범프와 같이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얘네 둘 다 수치화 시켜줄 수 있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 프레시필드 BSDF 안에 있는 이 노멀로 꽂히기 위해서는 그걸 수치화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멀한테는 노멀 맵이라는 애를 붙여줬고 범프한테는 범프라는 애를 붙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로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하고 상기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응용된 예제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